중국 서울 표적 선제 타격. 한국에서 제2의 우크라 사태 만들 것 폭탄 발표했다가 한국의 초강력 대응에 중국 난리난 중국 vs 대한민국 전면전 전쟁 발발 10일 내 중국 패망. 전 세계 지도자들의 강력한 대처로 우크라이나 사태가 순식간에 반전을 보이며 희망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지려 하자 이제는 북한이 한반도에서 제2의 우크라 사태를 일으키려 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은 3일 서욱 국방부 장관의 사전 원점 정밀 타격 관련 발언을 맹비난하며 남측이 심각한 위협에 직면할 수 있다고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낸 담화에서 지난 1일 남조선 국방부 장관은 우리 국가에 대한 선제 타격 망발을 내뱉으며 반공화국 대결 광기를 드러냈다라며 남조선은 국방부 장관이라는 자가 함부로 내뱉은 망언 때문에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남조선 군부가 우리에 대한 심각한 수준의 도발적인 자극과 대결 의지를 드러낸 이상 나도 위임에 따라 엄중히 경고하겠다라며 우리는 남조선에 대한 많은 것을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부부장이 위임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의중이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북한을 핵보위국으로 지칭하며 서 장관을 비난했습니다. 김 부부장은 핵보위국을 상대로 선제 타격을 함부로 운운하며 저들에게도 결코 이롭지 않을 망설한 객기를 부린 것이라고 주장하며 참변을 피하려거든 자숙해야 한다. 나는 이자의 객기를 다시 보지 않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부부장은 서 장관을 향해서는 미친놈, 쓰레기, 대결광이라는 거친 표현을 동원하며 맹비난했습니다. 군수 담당인 박정천 당비서도 서 장관 발언에 대한 별도 담화를 내고 서울과 남측 군을 괴멸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박 비서는 우리 군대를 대표해 길지 않게 한 가지만 명백히 경고하겠다라며 만약 남조선군이 그 어떤 오판을 얻은 우리 국가를 상대로 선제 타격과 같은 위험한 군사적 행동을 감행한다면 우리 군대는 가차없이 군사적 강력을 서울의 주요 표적들과 남조선군을 괴멸시키는데 총집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지금 조선 반도는 정전 상태에 있다. 라며 더욱이 첨예한 군사적 긴장이 지속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사소한 오판과 상대를 자극하는 불순한 언동도 위험천만한 충돌로 전면전쟁의 불씨로 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위협했습니다. 그러면서 핵보위국에 대한 선제 타격을 운운하는 것이 미친놈인가 천치 바보인가 라며 남조선 군부는 대결적 망동으로 정세를 더욱 긴장시키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한국의 대처는 달랐습니다. 북한이 한국을 위협할 시 사실상 선제 타격이 가능함을 선포한 테. 이어 최근 한국의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L3의 시험 발사 영상이 국방부를 통해 공개되자 북한은 난리가 나버렸습니다.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과 함께 F-35E 스텔스 전투기 초음속 순항 미사일, 고위력 탄도탄, 정찰위성, 경함 공무원 등 최신 핵심 무기체계가 한꺼번에 공개됐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북한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한국의 최신 무기체계들이 이렇게 한 번에 공개되자 남한을 괴멸시키겠다라며 공격할 수 있다는 어조를 유지해왔던 북한이 미친놈, 쓰레기 등 실질적인 공격 위협이 아닌 욕설만 퍼붓고 있습니다. 자신들도 상대가 안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한국과 역사상 가장 강력한 수준의 동맹관계를 만들고 있는 미국도 한국을 도발한 북한에 대한 제재 수위를 대폭 높였습니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은 1일 복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며 북한의 대량살상 무기 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개발을 지원한 5개 기관을 제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제재 대상에 추가된 기관은 로켓공업부와 조선승리산 무역회사, 합장강 무역회사, 운천무역회사 등입니다.
제재 대상에 오르면 미국 내에 있는 자산이 동결되고 이들과 거래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특히 재무부는 이날 5개 기관에 대한 제재 사실을 발표하면서 이들 기관과 거래하는 대상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과 이들 기관의 거래를 촉진하도록 하거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 금융기관도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엄중히 경고했습니다. 즉, 지금부터는 중국조차 북한을 도울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미국은 최근 러시아를 도우려 하는 중국 기업들을 상대로 러시아를 돕는 기업들은 역대 가장 강력한 제재로 순식간에 파산시킬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이 북미사일 선제 타격으로 막겠다는 윤석열 핵보유 정당화 빌미만 줄 것.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1일 북한이 핵미사일을 쏠 경우 선제 타격밖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주장했다. 최근 북한의 잇단 미사일 도발로 한반도 위기가 점증하고 있는 만큼 먼저 대응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취지다. 하지만 선제 공격이 야기할 엄청난 후폭풍을 감안하면 대선 후보 입에 올릴 발언으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많다. 윤 후보는 이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한 미사일 관련 질문이 나오자 5일에도 마하오 이상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했다. 며 마하오 이상으로 핵을 탑재한 미사일이 발사되면 수도권에 도달해 대량 살상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1분 이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요격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조짐이 보일 때 세축 체계의 가장 앞에 있는 킬체인이라는 선제 타격밖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했다. 킬체인은 북한의 고강도 도발이 예상될 때 이를 먼저 탐지해 제거할 수 있는 군사작전이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킬체인과 대량의 미사일 발사로 북한 지휘부와 주요 시설을 타격하는 압도적 대응, 북한 미사일을 공중요격하는 다층적 방어체계를 합쳐 세축체계라 불렀다. 문재인 정부는 킬체인 용어가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며 전략 표적 타격으로 순화했다. 윤 후보가 킬체인 표현을 쓴 건 보수 안보관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사실 선제 타격도 극우 세력의 주장과 일맥상통한다. 그는 이날도 북핵 고도화 과정을 중단시켜야지 현실로 인정해선 안 된다며 대북 압박을 강조했다. 앞서 남북이 2018년 맺은 9월 19일 군사합의 파기 가능성을 내비치는 등 줄곧 완고한 대북 기조를 유지했다. 문제는 대통령이 될 사람이 선제 타격론을 공개 거론하는 것이 타당하느냐다. 무엇보다 선제 공격을 할 경우 북한은 핵무기 등 남한의 우위를 보이는 비대칭 전력을 활용 보복에 나설 게 자명하다. 자칫 핵무장이 불가능해 핵억제력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괜히 역공 빌미만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국제법 위반 소지도 다분하다. 국제법은 상대방의 공격 의도가 증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행한 선제 타격을 불법으로 간주한다. 북한의 뒷배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 역시 예정된 수순이다. 한반도 정세를 자칫 공멸로 몰아갈 수 있다는 뜻이다. 북한이 남측의 선제 타격에 대비해 외려 핵 보유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삼을 수도 있다. 한국 청년고기관 관계자는 윤 후보의 발언은 안보 문제에 초보적 지식을 갖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3. 북 잠수함 순항미사일 첫 도발. 북한이 지난 12일 함경남도 신포 인근 해역의 잠수함에서 순항미사일 2발을 수중 발사했다고 13일 밝혔다. 북한이 탐지, 요격이 어려운 잠수함 발사 순항미사일을 쏜 것은 처음이다. 이날부터 23일까지 진행하는 한미연합훈련 자유의 방패를 겨냥해 한반도 긴장 수위를 끌어올리는 것이다. 김정은이 중대한 실천 조치를 공언한 지 하루 만이다. 이날 합동참모본부는 전날 아침 북한 신포 인근 해상 잠수함에서 시험 발사한 미상미사일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잠수함 영웅함이 동해에서 전략 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면서 미사일이 1500km 거리를 2시간 6분 이상 8자형으로 비행해
표적을 명중 타격했다고 주장했다. 순항미사일은 포물선을 그리는 탄도미사일과 달리 수면 등을 타고 낮게 날며 변칙 기동을 하기 때문에 탐지와 요격이 어렵다. 우리 군 측면이나 후방을 기습 타격할 수 있어 위협적이다. 최근 북한은 한미연합군의 요격을 피하기 위해 여러 종류의 탄도미사일을 이동식 발사대 열차 등에서 쐈는데 이번엔 순항미사일을 수중 잠수함에서 처음 발사한 것이다. 특히 이번 미사일을 전략 순항미사일이라고 표현해 소형 전술핵 탄두 탑재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에 대해 합참은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다면서 핵탄두는 소형화가 이루어져야 탑재가 가능한데 가능 여부를 분석 중이라고 했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위원은 SLCM은 직경이 작은 어뢰발사관에서 발사되기 때문에 핵탄두 탑재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했다. 북한이 수중 잠수함에서 순항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히자 전문가들은 북한이 잠대지 순항미사일을 확보하는 단계까지 온 것이라고 우려했다. 북한이 기습 공격력을 갖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과 변칙 비행을 하는 순항미사일의 장점을 섞어 잠수함 발사 순항미사일의 실전 배치를 노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날 북한 주장대로 SLCM이 1500km를 비행했다면 서울, 부산뿐 아니라 유사시 한반도 후방기지인 주일 유엔사 후방기지도 사정권에 들어가게 된다. 신종우 한국 국방안보 포럼 사무국장은 한미일은 그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방어에 집중해왔다. 면서 이번 SLCM 도발은 우리 방공망에 허를 찌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군 당국은 SLCM이 발사 후 수직이 아닌 사선으로 비행한 점에도 주목하고 있다. SLCM이 잠수함 어뢰발사관에서 나온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북한이 어뢰발사관과 순항미사일 직경을 표준화하면 다른 잠수함에서도 얼마든지 순항미사일을 쏠 수 있다. 북한은 SLCM 개발을 통해 한미 요격망을 피할 수 있는 새로운 플랫폼 확보를 시도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유사시 다양한 선제 공격 및 반격 능력을 갖추겠다는 것이다. 류성엽 21세기 군사연구소 전문위원은 북한이 탄도미사일로만 플랫폼 다양화를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다른 방법의 하나가 순항미사일을 잠수함에서 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북한의 잠수함 부대가 복수로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SLCM은 아직 실전 배치 상태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4. 힘에 의한 평화 구현 선제타격용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한다. 국방부는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보고를 통해 북핵 위협에 대비해 강력한 대응 능력, 태세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북한의 저비용 비대칭 도발 무인기 남침, 사이버 도발 등에 대한 실효적 대비 태세 강화, 한미 군사동맹, 국방협력 강화도 병행 추진돼야 한다는 처방을 소개했다. 대북 감시 실시간 수준으로 높인다. 한국형 세축 체계는 자위적 차원에서 도발 원점 등을 선제 타격하는 킬체인, 적이 탄도탄 등을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적지 휘부와 전략시설 등의 추진된다. 북한의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 등의 수량이 늘어남에 따라 이를 동시다발적으로 타격하기 위해서는 타격용 미사일 수량이 충분해야 하기 때문이다. 극초음속 비행체 핵심 기술의 확보 계획도 내놓았다. 국산 극초음속 미사일을 제작한다면 유사시 북한 미사일 발사 징후 포착 후 몇 분 내에 해당 발사 원점을 파괴할 수 있다.
국방부는 킬체인용 타격 역량 확보의 일환으로 고성능 대형 수중 발사 장치의 기술도 갖겠다는 계획이다. 국방부는 킬체인과 관련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전 단계에서 교란, 파괴하는 개념을 발전시키겠다는 계획도 냈다. 유사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체계 등을 해킹, 전자파 공격, 전파 교란과 같은 사이버, 전자전으로 무력화하는 작전을 구체화하겠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적이 미사일을 발사 전에 비물리적 수단으로 마비시키는 방식은 발사의 왼편로 불린다.